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광합성 첫 번째 시간인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합성이 뭔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빛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광합성에 대한 정의들 먼저 볼까요? 광합성. 어떤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빛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빛광자를 쓰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재료랑 산물이 있을 건데요.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얘는 반응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요. 얘네들이 재료고요. 그리고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내? 양분을 만들어내요.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양분이 뭘 만들어내는 거다?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빛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하고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드는 거죠.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고요. 일어나는 장소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알면 돼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재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산소 같은 기체 상태는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는요,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가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는 기체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사용을 하고요. 자, 물 볼게요.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가 되고요. 물관을 통해 이동을 해서 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것이 물이다라는 거. 물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잎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럼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라는 것이 일어나.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이러한 양분을 만들어내더라. 이 양분도 몇 가지를 봐야 돼요. 그쵸? 최초로 광합성 결과 최초로 생성되는 양분이 뭐였다? 포도당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장하는 형태가 있어요. 저장,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건데요. 이동은 언제 이동해? 밤이 되면 이동을 할 겁니다. 밤이 되면 이동하는데 설탕 형태로 어디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부위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남는 것들을 저장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생성되는 것 포도당, 저장되는 형태 녹말, 이동은 밤에 설탕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더라라고 알면 돼요. 자, 이제 산소 볼게요. 산소. 마찬가지 산소는요. 어디에 사용돼? 호흡에 사용이 돼요. 호흡에 사용이 되는 것들 있고요. 그리고 남는 것은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공기 중으로 방출해서 어떻게 다른 생물들이 호흡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사용되거나 기공을 통해 방출이 된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것들 반응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책에는 이 식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어. 그림은 따로 정리를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여기가 장소죠. 장소 어디라고?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라고 알면 되고요. 필요한 요소는 이산화탄소물, 빛에너지 이렇게 이 세 개가 필요한 거고요. 요소였고요. 그리고 양분과 산소가 뭐였다? 생성되는 물질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인데 이 빛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엽록체에 있는 뭐가 흡수한다?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면은 탐구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탐구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탐구는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확인이라는 탐구입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죠. 자, 뭘 하냐면은 일단 BTB 용액이 있어. BTB 용액. 그럼 BTB 용액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무슨 색? 노란색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초록색이야. 원래는 초록색인데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은요. 파란색으로 돼요. 자, 책에서는요. 파란색인 BTB 용액에 노란색으로 바꿔줘. 뭘 넣어서? 입김이랑 숨 이런 것들, 날숨이죠. 얘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뭐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파란색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요. 시험관 3개를 준비하죠. 가, 나, 다 시험관 3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 시험관이 있고요. 나 시험관이 있고요. 다 시험관이 있는데 어떤 BTB 용액? 노란색 BTB 용액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그대로 두고요. 가는 그대로 뒀어요. 나와 다에는 물풀을 집어넣어요. 물풀. 그래서 검정말을 넣습니다. 나와 다에는 뭘 넣었다? 검정말을 넣어요. 검정말 식물이죠. 광합성을 하는 식물입니다.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인데 나 시험관은 빛이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요. 충분한 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요. 다 시험관은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죠. 그래서 빛을 차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뒀으니까 그냥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그대로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검정말이 광합성에 빛을 충분히 줬으니까 이 노란색 BTB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파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왜? 광합성에서 뭘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적어졌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다에서는 어떻게 돼? 광합성은 못하죠. 근데 얘는 살아있는 식물이니까 호흡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야? 빛이 필요해 일단. 빛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집어넣어줬다? 이산화탄소 집어넣어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 나, 다에서 이산화탄소와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달라지는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확인 2가지 이렇게 했어요.
자, 오른쪽 보면은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 확인이라는 거 있어요. 얘는 여기 지우고 볼까요? 자, 산소 기체가 생성된다라는 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 확인 실험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는데 몇 가지 볼 거야. 뭘 볼 거냐면 일단 여기서 가야지 1%의 탄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줬대. 자, 일단 수용액이니까 뭐가 들어있어? 물이 있어요. 물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얘가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충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주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광합성으로 발생되는 기체 검정말 넣어줬죠. 검정말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비춰줘? 충분한 양의 빛을 비춰줬습니다. 빛,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검정말이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광합성 결과 어떤 기체를 발생을 시켰대. 자,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꺼져가는 불씨. 그래서 향의 불꽃을 갖다 댔대. 향의 불꽃을 갖다 대었더니 어떻게 됐다? 얘가 잘 탄다. 다시 타오르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 기체는 어떤 물질을 잘 타게끔 만들어주는 기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런 기체는 어떤 기체다? 산소다라는 거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 확인까지 했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2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재료가 뭐 있었어요? 물이 있었고요. 이산화탄소 있었고요. 빛이 있었습니다. 물은 충분하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래서 빛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이렇게 2가지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도까지 볼 거예요. 그래프를 볼 건데요.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프 2개만 그릴 거예요. 3개는 3개 나와 있는데 2개만 그릴 겁니다. 가로축이 빛의 색이 1대랑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1대랑 이렇게 둘 거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광합성 양 될 거야. 자, 얘네들 보면 어떻게 돼?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 양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 자, 요 그래프 형태 받으면 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일정하더라.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더라. 라는 그래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쭉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난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요. 온도랑 광합성량 그래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해요.
광합성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서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이때 광합성량이 최대로 나타나는 이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최적 온도 또는 적정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이 일어날 때 효소라는 물질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요,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하는데, 얘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온도가 40도씨 이상이 되면 되면은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효소의 기능이 없어져.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적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라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 정도만 정확하게 봐주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정리 한번 할게요.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광합성의 과정 봤죠. 이산화탄소, 물, 빛 에너지, 엽록체에서 일어났고요. 양분하고 산소를 만들더라 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확인하는 거,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 확인하는 실험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